안녕하세요. 대덕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신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따로 제 자료를 만들다가 스마트 심센터 이 홈페이지에 굉장히 보기 좋은 교육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활용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고쳐서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폰이 원래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당연하게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접해 오셨을 텐데요. 근데 실은 스마트폰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신기술,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술로 정말 세상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의 역사가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 1990년대에 있었지만 미국의 애플사가 대중화를 시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애플사 그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입니다. 그게 2007년도에 1세대가 나왔고 2009년도에 3세대가 나오면서 점차 유행이 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애플사가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바마 이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인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인데요. 여기가 부인 미셸 오바마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처음 대통령에 이제 당선돼서 취임식을 할 때 2009년도의 사진인데 다음을 보세요. 4년 후에 재선에 성공해서 취임식을 하는데 자, 모두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순간 다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을 찍은 사진이니까는 이렇게 편집이 돼서 이용이 된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만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각자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스마트폰을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많이 사용하고 과의존인지에 대한 좀 개념이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척도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열문항 척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열문항 척도를 이용해서 네, 한번 각자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크게는 조절 실패, 그 다음은 현저성, 그 다음은 문제적 결과. 이런 요인에 따라서 항목이 3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체크하시고 있나요? 성인하고 기준 점수가 약간은 다르지만 청소년에서는 자, 23점이 넘어가면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적인 사용이 있다. 그리고 31점이 넘어가면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그 체크한 그런 식의 척도를 이용해서 19.3%가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 사용군이고 고위험은 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계 23.3% 정도가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뭐 다른 통계에 의하면은 무려 30% 이상에 달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1번 현저하게 사용한다. 그게 증가하고 두 번째로 이용하는 조절력이 감소한다. 세 번째로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적인 결과가 생긴다. 이 세 가지의 요인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저성이라는 거는 그 생활에서 개인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것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다른 걸 하려고 하면 계속 스마트폰 해야 되는 뭔가 인터넷
띄우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그런 뭔가 해야 되는 생각이 SNS를 띄우고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 이런 현상을 현저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조절 실패는 내가 이만큼만 써야지 했는데 실제 보니까 뭐 훨씬 많이 사용한 거죠. 정해진 시간보다 많이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너무 어제 피곤해서 잘 자고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생활하고 싶었는데 또 새벽에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아침부터 생활이 꼬이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조절이 안 되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충족이 됐을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문을 이용했는데 네, 이 세 가지 요인이 해당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세문항, 세문항, 네문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들,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문제를 주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자세가 안 좋아지죠. 또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자세 또 신체적인 그런 건강과 근육과 골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뇌가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들에 되게 노출이 되다 보면 뭔가 간단하고 빠르고 즉각적이고 재밌는 자극만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잔잔하게 깊게 갈 수 있는 정보들은 우리가 지루해서 몰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팝콘 브레인, 디지털 치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계속 안 좋아지죠. 또 여러분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밤에 잠잘 때 불 꺼놓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이 뭐 전자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 수면에 방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격계 문제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거북목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휘고 또 근육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제 사용 시간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하루 생활에서 4시간을 한다고 봐도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안 3년 동안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네, 180일 동안. 그러니까 약 365일에 3년을 하면 약 1000일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 182시간을 스마트폰을 하는데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전에는 그래도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같이 모여 있어도 뭐 각자 스마트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없어지게 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거에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 SNS가 우리에게 우울감을 준다라는 거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런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울감, 그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물론 이제 문화적인 유행에 빨리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트렌디하게 지내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뭔가 비속어나 안 좋은 거에 대한 공유하는 정도도 굉장히 또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또 사이버 폭력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스몬비 들어보셨죠? 스마트폰 좀비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서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자체가 사용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느리게 걷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몰리는 시간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전이라는 게 그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게임 이렇게 아이템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박 이런 문제로 굉장히 금전적인 손해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대포폰을 이제 개통을 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상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 어떤 금전적인 부분의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자, 알람을 맞춰서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정하기. 그리고 중요한 건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걸 통해서 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래서 다른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서 관심을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곳에 치워두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치워뒀는데 갑자기 뭔가를 찾아보고 싶다, 뭐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기사를 검색하고 싶다, SNS를 좀 하고 싶다, 그럴 때 물을 마시거나 숫자를 세면서 그 순간의 충동을 좀 이겨내면 처음에 충동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을 잘 지켜서 했으면 나한테 보상을 주기도 하고 또 그걸 못 지켰을 때 내 나름대로의 벌칙을 만들어서 뭐 다음 날의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것 굉장히 아까운 그런 관계를 놓치는 건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푸시 같은 것도 어플로 설정해서 가능한 한 뇌에서 뭔가 스마트폰을 찾게 되는 그런 사인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좋은 매너를 갖고 좀 배려하는 말투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참고를 해야 될 게 SNS는 사람들이 어떤 연출을 해서 그 순간을 잡아서 정말 예쁘고 멋지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안 좋고 뭔가 못나 보이고 이런 거 잘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비교하고 아, 나는 못 지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스마트폰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물론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측면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이 교육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할 때 적은 시간으로 빠르게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